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BBK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계 로펌 변호사를 최소 2번 이상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40억대 소송 비용을 대납받고 그리고 또 다스 미국 소송 자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정면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문제를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슈파이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요새 마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MB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네. 초창기 했던 그런 부담감은 좀 사라지고 좀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초창기의 부담감은 사라지고 좀 홀가분해졌다. 예.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이십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어요. 이슈파이터가 처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스튜디오에 옛날엔 나오셨습니까? 김성수 아나운서의 시시각각에 한번. 아니, 다른 프로입니다. 네. 회사가 같다 그래서 같은 프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샵 540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TBS 앱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으신 질문 있으실 때 바로바로 쏴주시면 제가 두 분께 적극적으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힘을 좀 팍팍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좀 황당한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계 로펌이죠. 에이킹건프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석한 변호사를 최소한 2차례 이상 만났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진술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은데요. 우선 최동영 팀장님은 충분히 그랬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진술로서 이제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만은 당시 이제 다스가 이제 소송했던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다스가 2007년도에 연방권하고 주리권이 다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새롭게 등장한 게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씨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대통령 재임 시기에 어떻게 에이킹건프를 소개를 받고 어떻게 이제 업무가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 팀장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난 다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한 이유기 때문에 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변의 다수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으신 얘기나 또 검찰 조사 여러 차례 받으셨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실 뭐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이제 단독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장관 수석들도 독대가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만약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께서 하신 말이 진술이라면 국정 과제 이슈 아젠다에 다스와 관련된 의제가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왜 그러셨을까 잠옷 궁금하긴 합니다. 네, 100대 과제 국정 과제도 아닌데 개인의 소송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통령이 다 만날 수 있죠. 청와대에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데 이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다스와 관련해서 본인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난 거예요. 2009년. 그러니까 집권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문제 삼을 건 없을까요? 네, 만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쵸. 네,
물론 이제 뭐 업무 시간에 왜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무 이제 시간을 왜 개인적인 일로 근무 만나냐. 태만이다 뭐 이런 그렇게 좀 법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뭐 왜 만났을까 네. 이제 만났냐 안 만났냐부터 사실은 이제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아마 지금은 이야기를 하실 그렇죠. 것 같으니까 뭐 일단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만났다면 상당히 의아하다. 왜냐하면 본인께서는 누차 네. 다스와 자기는 이제 알긴 알지만 자기 게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기 소유도 아닌 다스의 그 법률 대리인을 굳이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안에서 만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네. 합리적 추론이 드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이 딱 떨어진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퇴사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에이킹 건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우선 에이킹 건프와 관련해서요. 검찰에서 조사를 좀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거를 검찰이 좀 물어보던가요? 네, 그 검찰 측에서 이제 에이킹 건프에 대해서 네. 제게 이제 검찰 조사 시에 예. 네,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이게? 그게 아마 작년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예. 예. 검찰은 이미 에이킹 건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예, 일단 그 저 말고 다른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그 예. 제출된 서류에 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에이킹 건프의 김석환이라고 변호사가 있는데 예. 알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퇴사 후의 일이라서 잘 모릅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예. 예,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검찰이 김석환이라는 인물을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하고 개인적으로는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었죠. 일단 그 표를 본 순간 그 표요? 예. 어떤 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이제 무슨 도표? 예, 도표식으로 된 건데 예. 그 제일 위에 이제 에이킹 건프 그 김석환이라는 이름이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으로 예. 이제 그 LRK 뭐 파커 밀스 예. 이제 스위스 측 예. 변호사 이렇게 예. 해가지고 김석환이 속한 에이킹 건프가 네. 그 소송을 총 지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뭐 느꼈었죠. 그 표를 보고. 그러면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으실 때 검찰에 갔더니 하나의 도표를 보여주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다스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집단을 예. 그린 도표인데 예. 맨 위에 에이킹 건프 김석환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서 LRK 이게 예. 뭐죠? LRK가? LRK는 초기에 이제 다스가 예. 그 김경중 선대로 이제 미국 소송을 할 때 네. 저희 다스 측의 법률 대리인이었죠. 네. 그리고 그 LK 이뱅크 예.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의 예. 그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림, 루거, 앤 김. 그래서 LRK 예. 법률 집단이고요. 예. 이것도 미국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LA 에 그리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파커 앤 밀스. 파커 밀스. 네, 파커 밀스. 예. 예. 그쪽도 저희가 그 다스가 그 미국 소송 진행할 때 네. 저희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스위스는 뭐예요? 스위스는? 스위스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네. 2007년도에 그 미국 연방 검찰에서 네. 그 김명준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어요. 예. 그 압류 소송을 했는데 네. 연방 검찰에서도 그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스가 직접 그 스위스에 그 김경준의 그 알렉산드리아 계좌를 예. 그 동결하는 소송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 파커 밀스, LRK 이제 스위스 쪽하고 이제 예. 그 세 집단을 총 그 위에서 이제 지휘한 사람이 에킹 건프의 김석환이라고 그 도표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이 그림표를 가지고 그 최동영 팀장님에 대한 조사를 네. 이제 한 건데 참고인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한 건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 세 변호사 집단의 헤드,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로 에이킹 건프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이 에이킹 건프가 그러니까 총괄해서 소송을 대리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수석 변호사였던 김석환 변호사였다라는 거죠. 예, 김석환 씨라고 제가 도표에서 이름을 네, 봤습니다. 도표에서 이름을 분명히 보셨는데 예. 자, 그러면 이 김석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도 하셨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다스 관계자들에게. 글쎄요, 뭐 직접적으로 다스 측에 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네. 뭐 삼성의 그 이학수 부회장과 뭐 만나서 이렇게 대납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삼성 측의 그 MB 네. 쪽 그 사위 쪽에도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 지금 뭐 정두원 씨가 얘기한 뭐 전신일 세종나무 회장 측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뭐 앞으로도 조사를 해봐야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김석한 변호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요거는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최동영 팀장님의 촉으로 볼 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3명이에요.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이제 정두원 의원의 주장대로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현재 삼성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맞사위죠. 이분을 통해서 했을 거다. 3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전직 다스 직원의 촉으로 볼 때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세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네. 어쩌면 3분 다 관련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측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김백준 씨를 통해서 최종 뭐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네. 이제 조심스럽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맞사위로 알려져 있는 이상주 씨를 통해서 이학수 부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걸러해서 모두 셋이 다 작업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네, 특정 인물 한 명이 주도하진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기에는 좀 사안이 산인 만큼 네.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네. 근데 자, 이 그 에이킹 검프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쟁점이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삼성 대납 건이고요. 하나는 미국 자신의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로펌의 변호사를 직접 일종의 소송 대리인으로 썼다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2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삼성 대납 이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이학수 예. 전 삼성그룹 부회장께서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관련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피의자 단계로 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네. 실질적인 소유의 기업으로 본다면 단순 뇌물죄로 좀 규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건 전혀 별개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삼성그룹과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성으로 오고 간 돈이 소송 비용 대납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법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지금 이제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3월에 이제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온 것인데요. 이게 제3자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3자일까요? 그러니까 제3자냐 아니냐는 이제 네. 법적으로 보면 지금은 제3자거든요. 법인은 법적으로. 별도고, 네. 그다음에 그 다스의 그 주식을 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나도 소유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엄연히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그 롯데그룹 부회장님이시나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최순실 씨 선고 사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된 이유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두 분이 뭐 이렇게 이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재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법인격으로는 제3자거든요. 근데 만약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럼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 뇌물죄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죄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양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형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1억 이상이면 네. 뭐 10년 이상 뭐 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40억이라는 있는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대법원에 있는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대개 5억 이상이면 일단 10년 위로 이제
규율하게 되는 것이 원칙적인 이제 양형 기준입니다. 뭐 양형 기준에 완벽하게 구속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감경 사유가 국민의 법 감정과 좀 위반되게 가끔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경 사유요? 네네네. 뭐 경제가 어렵다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분이 경제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제 법원에서 종종 이제 그런 판결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일단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 혐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이 뇌물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10년 이상의 양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금 아직 뭐 수사 조사도 아직 안 받은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양형은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지금 보면 에이킹 건프가 소송 비용 말이에요. 이것을 삼성이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허위 계약서도 법률적으로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좀 무관한 일이겠죠. 예를 들어 그 업무상 횡령 배임이나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배신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이제 삼성그룹인지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그 기업의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돈 40억을 허투루게 쓴 거기 때문에 그 관련 책임과 관련해서 뭐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 삼성도 업무상 배임. 횡령은요? 횡령은 이제 자기가 가져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니까. 착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는 비용을 다스가 돌려받기로 했다. 소송 비용에 쓰고 남은 돈은 또 다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챙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 스타일이 좀 이런 거죠? 참. 근데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뭐 진술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는 없겠습니다만 그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소송 비용을 월정액으로 보내고 나서 미국 로펌들은 기본적으로 타임 차지로 이제 비용 청구를 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급 변호사가 몇 시간을 썼고 B급 변호사가 몇 시간을 썼으니까 여기는 시간당 이제 얼마에 100불이다, 뭐 80불이다 이렇게 쭉 차징을 해서 빌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남은 잔여 돈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 돈과 관련해서는 뭐 삼성 측에서는 별도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다른 건과 관련해서 자문 계약을 하진 않겠다라는 의사로 저는 추정되고요. 그렇다면 그 돈이 바로 삼성에서 왔는데 에이킹 건프 계좌에서 바로 다스로 돈이 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다스가 미국 법인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서 다른 법률 자문을 받거나 이런 건이 있으면 그냥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법률 계약을 그냥 쭉 이어서 좀 사용했을 가능성 그런 것이 좀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MB 측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에이킹 건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글쎄요, 뭐 팀장님께서 보신 도표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매번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김경준 그 당시에도 MB 측에서는 그 BBK에 사기당했다. 맞아요. 이런 프레임을 썼었죠. 글쎄요, 이것도 어떻게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참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다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챙길 수 있는 현금은 좀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했던 어떤 일단의 드라마가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이제 내부에 양심적인 공익제보자들께서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 사실의 진실이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시인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민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률 집단이 아니라 이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 집단인데요. 법률가 집단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형사처벌이라는 건 무거운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그 기반을 해야 되고 이제 물론 그 이번에 가장 결정적으로
것이 굉장히 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드는 확신이 든 이유는 네. 결국 이학수 전 부회장께서 자수서를 직접 그렇죠. 이렇게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비록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분이 바라는 방식으로 재판 결과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세 분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학수 부회장,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예, 그리고 이제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이렇게 세 분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현직에 계실 때 사실 세 분을 좀 만나거나 보시거나 관계를 좀 짐작할 만한, MB와의 관계를 짐작할 만한 이런 거를 좀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다스 있을 때는 직접 경험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직접 만나거나 뭐 이렇게 그분들의 관계를 좀 짐작할 만한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는 검찰의 조사나 언론 보도를 볼 때 상당히 세 명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천신일 회장님 얘기가 이제 정두원 전 의원 입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예상은 할 수 있는 어떤 표입니다. 왜냐하면 천신일 전 회장 세종나무 여행사인데 아시다시피 그 여행사가 삼성그룹의 비즈니스 여행 물량을 거의 반독점적으로 원래 수행하던 그 선대 때부터 이병철 전 회장 때부터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신일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근데 그 중간에 뇌물죄로 좀 별도로 부패 혐의로 좀 구속이 됐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 방통위원장이셨던 최슈징 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을 마지막에 임기 만료에는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니까 이상득 전 국회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지만 우리 그 천신일 회장님은 그때 사면 대상에 포함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가깝고 삼성과도 가까운 사람들의 교집합의 핵심 중에 한 분이 천신일 전 회장님이기 때문에 정두원 전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그런 추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다.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핵심 역할은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료 변론 얘기가 나와요. 무료 변론할 때 원래 계약서를 안 쓰나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쪽 얘기해서 제가 미국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 이제 무료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료 변론을 하더라도 그럼 이제 나중에 세금 문제가 남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리를 한 사실은 남는데 이제 무료였다라고 하면 탈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별한 별도의 증빙을 해서 변호사회나 이런 데 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지 않을까 싶고 미국 로펌 체제는 더 확고하기 때문에 무료 변론이라는 건 공익성 있는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건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까 싶습니다. 이 사건을 무료 변론 했을까요? 네? 이게 삼성에서 40억을 받았다는 냈다는 진술이 다 나온 마당에 무료 변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때 이제 김종백 운전기사 김종백 씨하고 두 분 같이 출연하셔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비자금 관련된 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정호영 특검 문제를 지적하면서 했었던 건데요. 조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아니죠. 무혐의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이 핵심 당사자인 조모 씨하고는 같이 회사에 근무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들리는 소문도 없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 그런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은 이게 개인 횡령으로 사건이 인정이 되면서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시민단체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호영 특검이 그런 고발이 접수되고 나서 직접 본인 사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당시 하셨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본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모두 검찰에 인계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현재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정호영 특검이 이제 특수직무유기가 아니다, 무혐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한편으로 보면 수사 기록을 인계했다는 정호영 특검의 그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수사 기록을 인계했는데 그 건을 그럼 누가 덮었느냐. 법리적으로는 그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다면 그러면 수사 기록을 인계했다면 본인은 직무유기가 아닌 건데 근데 그럼 수사 기록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근데 그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는 뭐 제대로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규명을 하지 않으면 네. 검찰이 좀 신뢰감 있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때 이제 진실공방이 있었어요. 임채진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정호영 특검하고 서로 진실공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무혐의면 왜 무혐의인가? 그럼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안 남는다. 이러신 거죠. 네, 그렇죠. 임채진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은 이제 최고 위직이니까 네. 그런 그 어떤 방어벽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서울중앙지검장도 있고 관련된 수많은 이제 부장검사들이 있는데 어디선가는 분명히 수사 기록을 인계를 받은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내사를 했거나 조사를 해서 왜 그 당시에 그럼 개인 횡령이라고 했고 120억을 그냥 돌려놨으니까 없는 건으로 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의적으로 검찰이 한다는 게 사실은 납득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어둠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정치적인 판단들이 있었을 텐데 그에 네. 대해서도 좀 밝혀졌으면 하는 게 국민적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당시에 비자금이 그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비자금이 단순히 이제 이 120억으로 그때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 100억짜리 수표 비자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사가 이제 진도가 좀 나가고 있을 텐데 이를테면 이 120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더 추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러시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요. 다스의 현찰 금고? 비밀 금고에 현찰이 보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막 착종돼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는 네. 그 사장실에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금고 하나 있고. 다스 사장실에. 예, 금고가 있었고 그리고 격리팀에 그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격리팀에 있는 이제 금고는 뭐 시제나 그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는 금고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김성우 사장이었죠. 네. 그 사장실에 이제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에는 뭐 오래된 수표. 오래된 수표요? 예. 그리고 뭐 현찰도 꽤 있었다고 이렇게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예. 뭐 실례로 이 얘기는 처음입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다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협력업체들이죠. 하고 이제 제조 하도급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예. 당시 저희가 이제 다스가 이제 협력업체들한테 이제 어음을 줬는데 한 200만 원 넣으면은 3개월짜리 어음을 줬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 하도급 관계면은 세 개나서 끊고 60일짜리로 된 어음을 주는 게 하도급 법상으로 돼 있는 관례인데 이제 90일짜리를 주다 보니까 30일짜리에 대한 이자를 이제 다스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제조 하도급 이제 서면 조사가 있었어요. 그 대구에서 그때 이제 하도급 관련된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한 20개 이상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업체들하고 이제 돈을 준 걸로 해가지고 네. 그 돈을 다시 빼가지고 이제 사장실 금고에 보관하고 뭐 그랬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자금을 만드는 하나의 경로를 지금 처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들한테 줘야, 그러니까 줄 돈이 있고 주기는 하고 어음 형태로. 근데 주지 않고 줬다고 치고 그 돈을 가져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음을 주니까 예. 90일짜리 어음을 주니까 이제 예. 그 하도급법상으로는 60일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 30일짜리 이자에 대해서 이제 예. 하도급 업체들에 이제 준 걸로 하고 예. 그 물론 또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서류에서도 이제 다 보고할 때는 준 걸로 하고 그 업체들한테서 이제 입금증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또 회사에서 관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금액이 한 5억은 될 것 같아요. 5억.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5억이요? 그게 제가 2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게 한 최소한 이자만 한 5억 이상 되는 걸로 하니까 2건이었으니까 한 10억에서 한 15억은 되겠죠. 이자만 5억이었다고요? 예. 그러면 전체는 10억에서 15억 정도의 비자금이 또 있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10억에서 15억 정도 해당하는 하도급을 통한 비자금 마련을 했었다. 그죠? 그렇죠, 예. 이 얘기 검찰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진술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글쎄요, 뭐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가담했던 관계자들은 김성우 대표라고 이제 봐야 됩니까? 그 전부터 관례로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관례요? 뭐,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예. 물론 관련자들은 이제 뭐 제 상사였던 권승호 전무. 예. 그리고 김성우 사장. 예. 뭐 그 정도로 다 관련이 됐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지금 비자금이요. 저희가 이제 그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이 확인해 준 내용 이거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제 120억은 횡령 사건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이 비자금 덩어리가 이제 3덩어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되는 비자금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갔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또 딴 루트로 누군가에게로 횡령됐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 회사 경영진 쪽에서 네. 뭐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권승호 전무나 김성호 사장이 조사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뭐 조사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뭐 진술할 다 돼 있고. 아니, 팀장님이 아니라 이 윗선들이 좀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장실 금고에 말이죠. 오래된 수표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오래된 수표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수표와 현찰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비자금 창고가 회사 안에 상존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뭐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도. 근데 이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좀 탈세나 이제 뭐 이렇게 법에 어떤 느슨한 틈을 타서 관리에 느슨한 틈을 타서 그런 식의 좀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례들이 옛 낡은 유습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규모의 많은 기업들이 좀 사실은 항상 그래서 국세청과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까 어제 동부지검에서 발표한 그 비자금의 그 조성의 방식의 한 유형을 오늘 최 팀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액수가 부가적인 별도의 액수일지 그 액수에 포함될지는 저희가 지금 좀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관행적으로라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뭐 관행적으로라도 기업이 이렇게 오래된 수표 현찰을 사장실에 놓고 비자금으로 쓰고 이거는 이런 게 적폐죠. 네? 그죠? 모든 기업이 하고 있다면 모든 기업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수표라는 게 저는 자꾸 이게 남네요. 도대체 무슨 수표일까? 어디서 나온 수표일까?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걸 다 현금으로만 보관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뭐 금융 계좌의 추적도 이제 좀 뭐 하기 위해서 수표를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스라는 기업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직접 경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 전체를 보면 소송 실무에까지도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자금도 이렇게
이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비자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를? 아마 거기까지는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셨기를 바라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걸 지금이라서 알고 있었으면 그 돈도 다 어떻게 될지 그 돈도 다 가져갔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그 돈 갖고 와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말 참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진짜 막장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이요. 이게 지금 그 삼성,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는 삼성이 40억 원이라는 소송 비용을 대납하면서 140억을 돌려받잖아요. 여기에 이제 재벌이 과연 현직 대통령 권력이 아니었다면 돈을 줬겠냐는 거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40억 원이라는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대표적인 정경유착이에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합니다. 이 관계가 없을까요? 100% 관계가 있겠죠. 사면 대가였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가장 타당하고 주류적 해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사면, 원포인트 사면의 명분은 네. 평창올림픽을 위한 것이었죠. 그때 이제 IOC 위원이셨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희 그 전 회장님이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이정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다 모든 분에게 님자를 붙이고 계시는데요. 네, 그냥.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뭐 본인의 방어권이나 진술권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될 분이 좀 네. 누워 계셔서 어떻게 뭐 이승엽 선수가 복귀해서 홈런이라도 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필연적으로 그렇게 보일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 것이 확인된다면 네.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그렇게 규명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오히려 검찰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특히 최근에 발견된 외장하드 건과 관련돼서 네. 어떤 수사 결과가 발표되느냐가 이 건에 관한 처벌이 이제 가능해지느냐 마느냐는 거고요. 사실은 다스가 절반입니다만 다스 외에도 뭐 국정원 특활비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또 수사할 것들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물죄 플러스 알파다. 네. 네, 뇌물죄만 심각한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국정원 특활비 문제라든가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다룰 UAE 군사협정 문제라든가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4대강 문제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4대강 뿐입니까? 사실은 그 방산비리, 자원외교, 네, 방산비리. 그러니까 국가가 뭐였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뭐였을까요? 뭐 제2의 다스? 국가는 제2의.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 질문을 그분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국가가 무엇인가를 사유하게끔 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명교사. 네. 너무 착한 변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제가 최 팀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드러나는 것 이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의 그 실마리를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상하건대 다스의 비자금 규모는 총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 걸로 짐작을. 글쎄요. 그건 뭐 사실 짐작조차 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진짜 말씀드리기 진짜 곤란하고 진짜 좀 난처한 질문이신데 글쎄요. 물론 그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거치면서 그 많은 선거 자금이 다 어디 나왔을까? 뭐 깊은 뭐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다스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선거 자금이 어디서 다 났을까? 다스가 한 축으로 예. 활용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정도 말씀해 주신 걸로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별도고 네. 그다음에 그 다스의 그 주식을 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나도 소유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엄연히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그 롯데그룹 부회장님이시나 아니면 저기 이재용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최순실 씨 선고 사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된 이유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두 분이 뭐 이렇게 이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재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으로는 제3자거든요. 근데 만약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럼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 뇌물죄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죄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양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네. 이제 그 특별형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1억 이상이면 네. 뭐 10년 이상 뭐 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4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대법원에 있는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대개 5억 이상이면 일단 10년 위로 이제 규율하게 되는 것이 예. 원칙적인 이제 양형 기준입니다. 뭐 양형 기준에 완벽하게 구속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감경 사유가 예. 국민의 법감정과 좀 위반되게 가끔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경 사유요? 네네네. 뭐 경제가 어렵다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분이 경제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제 법원에서 종종 이제 그런 판결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일단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 혐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이 뇌물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10년 이상의 양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금 아직 뭐 수사 조사도 아직 안 받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양형은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지금 보면 에이킹건프가 소송 비용 말이에요. 이것을 삼성이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허위계약서도 법률적으로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좀 무관한 네. 일이겠죠. 예를 들어 그 업무상 횡령 배임이나 네.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배신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이제 삼성그룹인지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그 기업의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돈 40억을 네. 허투루게 쓴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책임과 관련해서 뭐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 네. 예. 삼성도 업무상 배임. 네. 횡령은요? 횡령은 이제 자기가 가져갔어야 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아니니까. 착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횡령죄로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는 비용을 다스가 돌려받기로 했다. 소송 비용에 쓰고 남은 돈은 또 다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챙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 스타일이 좀 이런 거죠? 참. 근데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뭐 진술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한 증거는 없겠습니다만 그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소송 비용을 월정액으로 보내고 나서 네. 미국 로펌들은 기본적으로 타임 차지로 이제 비용 청구를 빌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급 변호사가 몇 시간을 썼고 B급 변호사가 몇 시간을 썼으니까 여기는 시간당 이제 얼마에 100불이다, 뭐 80불이다 이렇게 쭉 차징을 해서 빌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남은 잔여 돈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네. 아마 그 돈과 관련해서는 뭐 삼성 측에서는 별도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다른 건과 관련해서 자문 계약을 하진 않겠다라는 의사로 저는 추정되고요. 그렇다면 그 돈이 바로 삼성에서 왔는데 에이킹컴프 계좌에서 바로 다스로 돈이 가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다스가 미국 법인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미국에서 다른 법률 자문을 받거나 이런 건이 있으면 네네. 그냥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법률 계약을 그냥 쭉 이어서 좀 사용했을 가능성 그런 네. 것이 좀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MB 측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에이킹건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글쎄요, 뭐 팀장님께서 보신 도표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매번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김경준 그 당시에도 예. MB 측에서는 그 BBK에 사기당했다. 맞아요. 이런 프레임을 썼었죠. 예. 글쎄요, 이것도 어떻게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참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다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챙길 수 있는 현금은 좀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했던 어떤 일단의 드라마가 지금 계속 이제 가고 있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이제 내부에 양심적인 공익제보자들께서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 사실의 진실이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시인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민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률 집단이 아니라 이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 집단인데요. 법률가 집단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형사처벌이라는 건 무거운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한 사실관계에 그 기반을 해야 되고 이제 물론 그 이번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드는 확신이 든 이유는 네. 결국 이학수 전 부회장께서 자수서를 직접 그렇죠. 이렇게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비록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분이 바라는 방식으로 재판 결과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세 분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학수 부회장,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예, 그리고 이제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이렇게 세 분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 모릅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검찰이 김석환이라는 인물을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하고 개인적으로는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었죠. 일단 그 표를 본 순간 표요? 예. 어떤 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슨 도표? 예, 도표식으로 된 건데 예. 제일 위에 이제 에킹건프 김석환이라는 이름이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으로 예. 이제 LRK 파커밀스 예. 스위스 측 변호사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김석환이 속한 에킹건프가 네. 소송을 총지휘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었죠. 그 표를 보고. 그러면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으실 때 검찰에 갔더니 하나의 도표를 보여주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다스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집단을 예. 그린 도표인데 예. 맨 위에 에이킹건프 김석환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서 LRK 이게 예. 뭐죠? LRK가? LRK는 초기에 이제 다스가 예. 김경중 선대로 이제 미국 소송을 할 때 네. 저희 다스 측의 법률 대리인이었죠. 네. 그리고 LK 이뱅크 예.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의 예.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림, 루거, 앤 김. 그래서 예. LRK 예. 법률 집단이고요. 예. 이것도 미국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파커 앤 밀스. 파커밀스. 파커밀스. 예. 예. 그쪽도 저희가 다스가 미국 소송 진행할 때 네. 저희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스위스는 뭐예요? 스위스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네. 2007년도에 미국 연방 검찰에서 네. 김명준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어요. 예. 압류 소송을 했는데 네. 연방 검찰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스가 직접 스위스에 김경준의 알렉산드리아 계좌를 예. 동결하는 소송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파커밀스, LRK 이제 스위스 쪽하고 이제 예. 세 집단을 총 위에서 이제 지휘한 사람이 에킹건프의 김석환이라고 도표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이 그림표를 가지고 최동영 팀장님에 대한 조사를 네. 이제 한 건데. 참고인 조사죠. 예, 참고인 조사를 한 건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 세 변호사 집단의 헤드,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로 에이킹건프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이 에이킹건프가 총괄해서 소송을 대리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수석 변호사였던 김석환 변호사였다라는 거죠. 예, 김석환 씨라고 제가 도표에서 이름을 네, 봤습니다. 도표에서 이름을 분명히 보셨는데, 예. 자, 그러면 이 김석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도 하셨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다스 관계자들에게. 글쎄요, 직접적으로 다스 측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네.
뭐 삼성의 그 이학수 부회장과 뭐 만나서 이렇게 대납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삼성 측의 그 MB 네. 쪽 그 사위 쪽에도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 지금 뭐 정두원 씨가 얘기한 뭐 전신일 세종나무 회장 측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뭐 앞으로도 조사를 해봐야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김석한 변호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요거는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최동영 팀장님의 촉으로 볼 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3명이에요.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이제 정두원 의원의 주장대로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현재 삼성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맞사위죠. 이분을 통해서 했을 거다. 3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전직 다스 직원의 촉으로 볼 때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세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네. 어쩌면 3분 다 관련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측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김백준 씨를 통해서 최종 뭐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네. 이제 조심스럽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맞사위로 알려져 있는 이상주 씨를 통해서, 이학수 부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해서 모두 셋이 다 작업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특정 인물 한 명이 주도하진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기에는 좀 사안이 산인 만큼 네.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네. 근데 자, 이 그 에이킹 건프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쟁점이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삼성 대납 건이고요. 하나는 미국 자신의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로펌의 변호사를 직접 일종의 소송 대리인으로 썼다,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2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삼성 대납, 이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이학수 예. 전 삼성그룹 부회장께서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 수수죄와 관련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피의자 단계로 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네. 실질적인 소유의 기업으로 본다면 단순 뇌물죄로 좀 규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건 전혀 별개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삼성그룹과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성으로 오고 간 돈이 소송 비용 대납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법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지금 이제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3월에 이제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온 것인데요. 이게 제3자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3자일까요? 그러니까 제3자냐 아니냐는 이제 네. 법적으로 보면 지금은 제3자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BBK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계 로펌 변호사를 최소 2번 이상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40억대 소송 비용을 대납받고, 그리고 또 다스 미국 소송 자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정면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문제를 집중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슈파이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요새 마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MB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네. 초창기 했던 그런 부담감은 좀 사라지고 좀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초창기의 부담감은 사라지고 좀 홀가분해졌다. 예.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이십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어요.
이슈파이터가 처음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스튜디오에 옛날엔 나오셨습니까? 김성수 아나운서의 시시각각에 한번. 아니, 다른 프로입니다. 네. 회사가 같다 그래서 같은 프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샵 540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TBS 앱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으신 질문 있으실 때 바로바로 쏴주시면 제가 두 분께 적극적으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힘을 좀 팍팍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좀 황당한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의 로펌이죠. 에이킹건프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석한 변호사를 최소한 2차례 이상 만났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진술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은데요. 우선 최도영 팀장님은 충분히 그랬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진술로서 이제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만은 당시 이제 다스가 이제 소송했던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다스가 2007년도에 연방권하고 주리권이 다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새롭게 등장한 게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씨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대통령 재임 시기에 어떻게 에이킹건프를 소개를 받고 어떻게 이제 업무가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 팀장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난 다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한 이유기 때문에 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변의 다수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으신 얘기나 또 검찰 조사 여러 차례 받으셨기 때문에 확인된 내용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실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무슨 일을 할 때 사실 이제 단독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장관 수석들도 독대가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만약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께서 하신 말이 진술이라면 국정 과제 이슈 아젠다에 다스와 관련된 의제가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왜 그러셨을까 잠옷 궁금하긴 합니다. 100대 과제, 국정 과제도 아닌데 개인의 소송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통령이 다 만날 수 있죠. 청와대에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데 이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다스와 관련해서 본인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난 거예요. 2009년. 그러니까 집권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문제 삼을 건 없을까요? 만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쵸. 물론 이제 업무 시간에 왜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무 시간을 왜 개인적인 일로 만나냐. 근무 태만이다. 이런 그렇게 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왜 만났을까. 이제 만났냐 안 만났냐부터 사실은 이제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아마 지금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만났다면 상당히 의아하다. 왜냐하면 본인께서는 누차 다스와 자기는 이제 알긴 알지만 자기 게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소유도 아닌 다스의 법률 대리인을 굳이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안에서 만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드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이 딱 떨어진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퇴사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에이킹건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우선 에이킹건프와 관련해서요, 검찰에서 조사를 좀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거를 검찰이 좀 물어보던가요? 검찰 측에서 이제 에이킹건프에 대해서 제게 이제 검찰 조사 시에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이게? 그게 아마 작년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이미 에이킹건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예, 일단 저 말고 다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네. 제출된 서류에 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에킹 건프의 김석환이라고 변호사가 있는데 예. 알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퇴사 후의 일이라서 또 추가 조사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러시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요. 다스에 현찰 금고, 비밀 금고에 현찰이 보관돼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막 착종돼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네. 사장실에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금고 하나 있고 다스 사장실에. 예, 금고가 있었고 그리고 격리팀에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격리팀에 있는 이제 금고는 뭐 시제나 그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는 금고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김성우 사장이었죠. 네. 그 사장실에 이제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에는 뭐 오래된 수표, 오래된 수표요? 예, 그리고 뭐 현찰도 꽤 있었다고 이렇게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예. 뭐 실례로 이 얘기는 처음입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다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협력업체들이죠. 하고 이제 제조 하도급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예. 당시 저희가 이제 다스가 이제 협력업체들한테 이제 어음을 줬는데 한 200만 원 넣으면은 3개월짜리 어음을 줬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 하도급 관계면은 세 개나서 끊고 60일짜리로 된 어음을 주는 게 하도급 법상으로 돼 있는 관례인데 이제 90일짜리를 주다 보니까 30일짜리에 대한 이자를 이제 다스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제조 하도급 이제 서면 조사가 있었어요. 그 대구에서 그때 이제 하도급 관련된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한 20개 이상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업체들하고 이제 돈을 준 걸로 해가지고 네. 돈을 다시 빼가지고 이제 사장실 금고에 보관하고 뭐 그랬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자금을 만드는 하나의 경로를 지금 처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줄 돈이 있고 주기는 하고 어음 형태로, 근데 주지 않고 줬다고 치고 그 돈을 가져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음을 주니까 네. 90일짜리 어음을 주니까 이제 하도급법상으로는 60일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 30일짜리 이자에 대해서 이제 하도급 업체들에 이제 준 걸로 하고 물론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서류에서도 이제 다 보고할 때는 준 걸로 하고 그 업체들한테서 이제 입금증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또 회사에서 관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금액이 한 5억은 될 것 같아요. 5억.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5억이요? 그게 제가 2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최소한 이자만 한 5억 이상 되는 걸로 하니까 2건이었으니까 한 10억에서 한 15억은 되겠죠. 이자만 5억이었다고요? 예. 그러면 전체는 10억에서 15억 정도의 비자금이 또 있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10억에서 15억 정도 해당하는 하도급을 통한 비자금 마련을 했었다. 그죠? 그렇죠, 예. 이 얘기 검찰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진술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뭐,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가담했던 관계자들은 김성우 대표라고 이제 봐야 됩니까? 그 전부터 관례로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관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물론 관련자들은 이제 뭐 제 상사였던 권승호 전무. 그리고 김성우 사장. 뭐 그 정도로 다 관련이 됐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지금 비자금이요.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이 확인해 준 내용 이거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제 120억은 횡령 사건으로 이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이 비자금 덩어리가 이제 3덩어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되는 비자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갔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또 딴 루트로 누군가에게로 횡령됐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 회사 경영진 쪽에서 네. 뭐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권승우 전무나 김성호 사장이 조사를 좀 받아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뭐 조사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뭐 진술할 다 돼 있고. 아니, 팀장님이 아니라 이 윗선들이 좀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장실 금고에 말이죠. 오래된 수표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오래된 수표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수표와 현찰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비자금 창고가 회사 안에 상존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뭐 저한테 그걸 물어보셔도 근데 이제 사실 많은 기업들이 네. 좀 탈세나 이제 뭐 이렇게 법에 어떤 느슨한 틈을 타서 관리에 느슨한 틈을 타서 그런 식의 좀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례들이 옛 낡은 유습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규모의 많은 기업들이 좀 사실은 항상 그래서 국세청과 검찰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까 어제 동부지검에서 발표한 그 비자금의 그 조성의 방식의 한 유형을 오늘 최 팀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액수가 부가적인 별도의 액수일지 그 액수에 포함될지는 저희가 지금 좀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관행적으로라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뭐 관행적으로라도 기업이 이렇게 오래된 수표 현찰을 사장실에 놓고 비자금으로 쓰고 이거는 이런 게 적폐죠. 네? 그죠? 모든 기업이 하고 있다면 모든 기업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적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될 것도 있는데 현직에 계실 때 사실 세 분을 좀 만나거나 보시거나 관계를 좀 짐작할 만한 MB와의 관계를 짐작할 만한 이런 거를 좀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다스 있을 때는 직접 경험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직접 만나거나 뭐 이렇게 그분들의 관계를 좀 짐작할 만한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는 검찰의 조사나 언론 보도를 볼 때 상당히 세 명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천신혜 회장님 얘기가 이제 정두원 전 의원 입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예상은 할 수 있는 그 어떤 표입니다. 왜냐하면 천신혜 전 회장 세종나무 여행사인데 아시다시피 그 여행사가 삼성그룹의 비즈니스 여행 물량을 거의 반독점적으로 원래 수행하던 그 선대 때부터 이병철 전 회장 때부터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신혜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근데 그 중간에 뇌물죄로 좀 별도로 부패 혐의로 좀 구속이 됐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 방통위원장이셨던 최슈징 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을 마지막에 임기 만료에는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니까 이상득 전 국회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지만 우리 그 천신혜 회장님은 그때 사면 대상에 포함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가깝고 삼성과도 가까운 사람들의 교집합의 핵심 중에 한 분이 천신혜 전 회장님이기 때문에 정두원 전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그런 추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다.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핵심 역할은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료 변론 얘기가 나와요. 무료 변론할 때 원래 계약서를 안 쓰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쪽 얘기해서 제가 미국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 이제 무료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무료 변론을 하더라도 그럼 이제 나중에 세금 문제가 남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리를 한 사실은 남는데 이제 무료였다라고 하면 탈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별한 별도의 증빙을 해서 변호사회나 이런 데 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지 않을까 싶고 미국 로펌 체제는 더 확고하기 때문에 무료 변론이라는 건 공익성 있는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건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까 싶습니다. 이 사건을 무료 변론 했을까요? 이게
삼성에서 40억을 받았다는 냈다는 진술이 다 나온 마당에 무료 변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때 이제 김종백 운전기사 김종백 씨하고 두 분 같이 출연하셔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비자금 관련된 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정호영 특검 문제를 지적하면서 했었던 건데요. 조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아니죠. 무혐의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이 핵심 당사자인 조모 씨하고는 같이 회사에 근무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좀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들리는 소문도 없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 그런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은 이게 개인 횡령으로 사건이 인정이 되면서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시민단체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호영 특검이 그런 고발이 접수되고 나서 네. 직접 본인 사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당시 하셨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본인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모두 검찰에 인계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현재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정호영 특검이 이제 특수직무유기가 아니다, 무혐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한편으로 보면 수사 기록을 인계했다는 정호영 특검의 그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수사 기록을 인계했는데 그 건을 그럼 누가 덮었느냐. 법리적으로는 그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다면 그러면 수사 기록을 인계했다면 본인은 직무유기가 아닌 건데 근데 그럼 수사 기록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근데 그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는 제대로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규명을 하지 않으면 네. 검찰이 좀 신뢰감 있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실공방이 있었어요. 임채진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정호영 특검하고 서로 진실공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무혐의면 왜 무혐의인가? 그럼 그 당시에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안 남는다. 이러신 거죠. 네, 그렇죠. 임채진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은 이제 최고 위직이니까 네. 그런 어떤 방어벽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서울중앙지검장도 있고 관련된 수많은 이제 부장검사들이 있는데 어디선가는 분명히 수사 기록을 인계를 받은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내사를 했거나 조사를 해서 왜 그 당시에 그럼 개인 횡령이라고 했고 120억을 그냥 돌려놨으니까 없는 건으로 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의적으로 검찰이 한다는 게 사실은 납득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어둠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정치적인 판단들이 있었을 텐데 그에 네. 대해서도 좀 밝혀졌으면 하는 게 국민적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당시에 비자금이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비자금이 단순히 이제 이 120억으로 그때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 100억짜리 수표 비자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사가 이제 진도가 좀 나가고 있을 텐데 이를테면 이 120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